특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중진 의원이 특정 종교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는 김건희 씨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학 난임 치료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발언을 망언이라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정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자체 임상 지침과 연구 결과를 무시한 채 개인적 견해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미 복지부 지침상 침과 한약 치료의 효과가 입증됐고 다수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17일 김건희 씨의 로저 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수사 만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금품 수수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조사한 뒤 매관매직 의혹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대통령 발언 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직 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의원은 17일 이 사장이 대통령의 책갈피 외화 밀반출 방지 지시를 정쟁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장은 해당 수법 공개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이미 28년 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이 사장이 이미 세관과 검색 업무 협약까지 맺고도 공항 마비를 핑계로 대책 마련 대신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하고 이례적으로 의결서까지 공개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친한계는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징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장동혁 대표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입장을 고수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장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내 분열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7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라인드가 직장인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찬성률은 78%에 달했는데요. 특히 실제 이 제도를 경험해본 직장인의 과반수는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시간 부족이 아닌 비효율적 절차와 조직 문화를 꼽으며 근무 시간 단축이 업무 효율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3대 특검 재판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잇따라 돌발 발언을 쏟아내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플리바게닝 전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 씨는 3억 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며 수사 협조를 강조했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야당 지원 의혹을 폭로하며 선처를 노렸습니다. 내란 특검에선 수사팀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미국 권도형 씨의 가명 사례처럼 공식 제도가 아님에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카드로 내미는 피고인들의 폭로전이 법정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7일 기후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탄소 중립 이행과 재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2026년 업무 청사진을 보고했습니다. 기후부는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차세대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현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개편하고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2026년 내 4대강 보처리 방안을 확정해 생태 하천 복원에도 속도를 냅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재난에 대비해 200년 빈도 홍수 방어망과 AI 기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국가주도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첫 공조에 나서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양당은 추천권 등 세부 이견을 조율해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요구를 일축하며 맞불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김건희 씨 의혹 등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 카드를 꺼내 들고 기존 특검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경찰 특별수사팀이 한학자 총재의 280억 비밀 금고를 관리한 최측근 김모 씨를 소환해 자금 흐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수사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도 찾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경찰은 한 총재가 해저터널 사업 등 로비를 위해 김규환, 전재수, 임종성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 전달을 직접 지시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는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는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 삶의 플러스 든든한 행복 안전부를 목표로 5대 중점 과제와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하며 참여, 연대, 혁신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우선 국민의 나라 완성을 위해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합니다. 비상계엄 저지 등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 국민 정신을 기리는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 민주주의 유공 포상 재개도 추진됩니다. 선감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둘째,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등 지능형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AI 전문 인재 2만 명을 양성합니다. 셋째, 활기찬 지방 조성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할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 전북, 제주 등 특별자치도의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여 5극 3특 다극 체제를 확립합니다. 넷째, 따뜻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사회연대 경제기본법과 마을 공동체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돕습니다. 다섯째, 모두의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안전권을 명문화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AI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와 함께 튼튼한 경제 육성을 위해 AI 데이터 산업과 지역 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겨울철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는 플러스 과제도 병행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주권과 생명 안전을 지키고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구급 공무원 시험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 공직 적격성 평가로 전면 전환하고 5급 조기 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책임, 역량, 신뢰, 활력을 4대 핵심 가치로 내세웠는데요. 우선 9급 공채 시험 방식을 개편해 단순 암기 위주에서 탈피하고 역량 있는 6급 실무직이 빠르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유능한 인재를 적극 양성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주식 관련 비위를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하고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9급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와 전용 대출 신설 등 처우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응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결국 탈퇴운동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을 공식 출범하며 전면적인 불매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쿠팡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탈퇴 규모를 함구하고 있지만 지난주 일간 이용자 수가 1,500만 명대로 주저앉는 등 이탈 조짐이 뚜렷합니다. 로켓 배송 없이도 괜찮다는 소비자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 쿠팡이 자랑하던 고객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체육계의 고질적인 사유화와 장기 집권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라는 폐쇄적 구조를 지적하며 단체장 직선제와 임기 제한의 실질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넘어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 여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한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지 체육계의 후속 조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를 나라의 운명을 가를 사업이라 극찬하며 전면적인 전국 확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수익 공유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신안군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담당 공무원의 중앙부처 발탁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의 햇빛 소득마을 2,500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에만 국비 5,500억 원을 투입해 제2의 신안 모델 만들기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며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슴뼈와 피부 없이 심장이 몸 밖에 나온 채 태어나는 희귀 질환 심장이소증. 100만 명 중 5명에게 발병하며 생존 확률이 10%도 안 되는 이 절망적인 병을 이겨낸 8개월 서린이가 기적적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심장을 흉곽 안에 넣고 배양 피부를 덮는 고난도 재건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4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의 간절함과 산부인과부터 흉부외과까지 여러 분야 전문의들의 집요한 협진이 만들어낸 기적의 생존 드라마입니다. 오는 18일 새벽 0시부터 인천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승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 등 소형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10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은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와 통행료 인하 변경 실시 협약을 했고 지난달 25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협약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제정고속도로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아 영종대교와 함께 요금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7일 노르웨이 경제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 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를 9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한경협은 해양에너지 강국인 노르웨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화석연료와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승용 HD현대중공업 사장을 필두로 양국은 내년 서울 회의부터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고 하늘길을 막으며 전방위적 군사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퇴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통제와 정권 전복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갈등의 불똥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쿠바 등 주변국으로 번지며 카리브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밤 백악관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안보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동 3국 순방을 마치며 일본을 향해 침략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 17일 왕 부장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겨냥해 과거 일제 군국주의가 존립 위기를 핑계로 전쟁을 일으켰음을 상기시키며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그는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하나의 중국 지지를 이끌어내며 일본을 압박하는 국제 여론전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과시하며 대미, 대일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하누카 축제 총기 난사 현장에서 60대 부부가 시민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BBC는 보리스와 소피아 부부가 도망치는 대신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으려 했던 긴박한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결혼 35주년을 앞둔 이 부부는 온 힘을 다해 테러범과 맞서 싸우다 끝내 희생됐습니다. 유족과 목격자들은 그들은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 진정한 영웅이었다며 고인들의 숭고한 용기와 이타심을 기렸습니다. 중국의 87세 거장 화가 판정이 무려 50살 연하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등남해 화제와 충격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판정은 SNS를 통해 늦둥이 아들 출산 소식을 알리며 행복한 근황을 전했는데요. 작품 판매액만 8,400억 원에 달하는 재력가인 그는 놀랍게도 모든 전권을 새 아내에게 넘기고 기존 자녀들과는 의절하겠다고 선언해 상속을 둘러싼 논란까지 예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초고령 남성의 등남이 가능은 하지만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나 자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려던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권 매각이 중국의 급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6일 WSJ는 중국이 자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의 지배 지분 확보를 요구하며 홍콩 CK허치슨과 미국 블랙록 간의 33조 원대 거래를 막아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이를 대미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가운데 미국 백악관 역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글로벌 물류 요충지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돈 1.5유로 우리 돈 2,600원이면 로마의 지하철역이 거대한 고대 박물관으로 변신합니다. 지난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콜로세오, 포리 임페리알리역 등 2개 역사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공사 도중 발굴된 고대 로마인의 목욕시설과 군사단지, 프레스코화 등 수백 점의 유물을 역사 내에 그대로 복원해 전시했습니다. 잦은 유적 발굴로 완공은 늦어졌지만 덕분에 승객들은 지하철표 한 장으로 이동과 동시에 찬란한 고대 문명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리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 유럽군을 배치하는 파격적인 안전보장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5일 베를린 회담에서 도출된 이 방안은 나토 대신 의지의 연합 형태로 유럽군이 주둔하고 미국은 감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의 대가로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지만 러시아는 외국군 주둔은 절대 불가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연내 종전 구상이 평화유지군 주둔 여부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무려 5,500억 달러, 우리 돈 811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가 마침내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6일 양국이 워싱턴에서 첫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프로젝트를 첫 번째 자금 투입처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투자의 특징은 돈은 일본이 대지만 결정은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첫 투자처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대규모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이 10명으로 집계돼 수년간 이어진 감소세가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미 NK뉴스는 특히 북한군 파병 직전인 3분기에 신청자가 집중된 점에 주목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파병 군인이나 노동자의 이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제 망명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베이징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들이 일제히 귀국길에 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유학이나 연수비자로 편법 근무하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압박과 맞물려 중국 동북부에서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식당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편법 비자 단속과 경영 악화라는 이중고 속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였던 해외 식당 운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단순한 동행을 넘어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최근 김주애가 아버지보다 앞서 계단을 오르는 파격적인 의전과 리설주 여사가 뒤로 물러난 구도에 주목했는데요. 호칭 또한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시작해 샛별 여장군, 급기야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향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4세대 세습을 위해 김주애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격상시키는 치밀한 후계자 만들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를 마칩니다. 끝으로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인 18일은 아침 기온이 17일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최고 1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아침 영하 2도, 부산은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앞을 보기 힘든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개가 도로에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출근길 감속 운전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날씨 예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